사업을 하시다가 법을 몰라 악덕 사장이 되셨다고요?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돈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드신다고요? 아리까리한 노동법 알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름도 다 끝나가는데요. 다들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도 휴가 기간 재충전할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재충전에 꼭 필요한 연차 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려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연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방송을 보셨다는 분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번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연차라는 게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나와 있듯이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 노동자의 연차를 불이익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악용 규정이 몇 개가 좀 있어요.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데에도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죠? 예를 들어서 사연 주신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노동자의 연차 사용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이제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특정한 날을 쓰라고 이제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61조에 보면 연차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 규정이 이건데요. 예. 이 규정에 보면 이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회사에서 노동자한테 연차 몇 개니 남았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쓸지 계획서를 제출해라 라고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노동자한테 이렇게 준다는 거죠. 네. 이때 무조건 서면으로 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2개월 정도 남은 시점까지 노동자가 이제 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네. 회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이날 쉬어 이렇게 하고 권한 자체를 회사에게 준다는 거죠. 진짜 좀 이상한 규정이네요. 왜냐하면 연차는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건데 6개월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미리 언제 내가 휴가를 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맞죠? 그렇죠.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원래 2012년도에 이제 법이 바뀐 규정인데요.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이 규정이 통과될 당시에 이제 노동법 개혁이라고 총파업도 하고 막아보려 했는데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논리가 뭐냐면 노동자들이 연차를 안 쓰고 수당으로 받으면 기업이 부담감이 크다.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다. 비용 발생이 많다. 이런 논리를 들이댔어요. 그러면 이 연차 휴가 촉진 제도 말고도 또 다른 악용 규정이 있나요? 네네. 근로기준법 62조에 보면 유급휴가 대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사용자는 노동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면 연차 휴가를 다른 특정한 일로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인데요. 앞서 얘기 드린 이 연차 휴가 촉진 제도보다는 이 규정이 더 악용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만 들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노동자 대표하고 합의만 보면 아무 날에나 맞죠? 회사가 편한 날에 휴가를 써라고 강제해야 된다는 건데 이 규정대로 한다면 노동자는 연차 휴가라는 게 아예 없겠는데요?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자시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이런 건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노동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게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게 만들고 이게 이제 이후에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도 더 높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 못하도록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오늘 문의 주신 분의 사례에서 본다면 사실 월차랑 연차는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차는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근로기준법 73조에 보면 생리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이 생리휴가를 월 1회 한번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주고 연차는 연차대로 또 주도록 그렇게 회사에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했다는 요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 대표를 뽑아야 되긴 하지만 네. 어떻게 뽑아야 된다 이런 내용 이제 절차나 이런 걸 명시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민주주의적인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 대부분 보면 관리자나 아니면 회사 말 잡는 사람은 그냥 지명을 해버려요, 대표로.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는 다 무효화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대표자를 뽑는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민주적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에 따라서 내 규정이 합당하게 이게 보장되었느냐 아니면 강제되었느냐를 따진다는 거죠. 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연차 휴가와 직장 내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코너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전달드리는 정보다 보니까 충분히 궁금증을 풀지 못하셨을 건데요. 본인의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 아래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